안녕하세요 6학년 친구들. 이번 시간에 3단원 짜임새 있게 구성해요를 94쪽부터 99쪽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림을 보고 생각해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속 상황을 보고 발표를 잘하는 사람은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그림에는 무엇이 나올까요? 첫 번째 그림은 도표를 이용해서 그래프죠. 그래프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네요. 도표를 제시하며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그림에는 어떤 나뭇잎 그림을 통해 자신이 발표할 내용을 설명하고 있네요. 자, 동영상 자료를 제시하며 발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세계 지도를 보고 자신의 발표할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발표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자료를 사용하는지 생각해보고 이번 시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표 짜임새 있게 구성해요. 자, 다양한 자료를 체계 있게 짜서 발표해 봅시다. 자, 이번 단원에는 무엇을 배울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 살펴보기, 다양한 자료의 특성 알기, 발표할 내용 준비하기, 발표할 내용 정리하기, 자료를 활용해 발표하기. 자, 우리 주변에 어떤 말하기 상황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는 이웃집 아저씨께 인사하는 상황이었고, 두 번째 그림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공식적인 말하기 사랑을 살펴볼 수 있다.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을 떠올려보고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해본 경험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자,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 첫 번째 그림은 학급에서 우리 친구들이 토의하는 모습 같죠? 학생들이 둘러앉아 학급 토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에 군것질은 해로워요. 자, 방송에서 아나운서 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에서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그림에서 학급 임원 선거에서 소견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의 특성을 생각하며 정교학생회 회장단 선거 후보 연설을 듣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자, 정교학생회 회장단 선거 후보의 연설을 같이 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다음은 기호 2번 나성실 학생의 소견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교 학생회 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한 나성실입니다. 저는 가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를 만들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지난해에 학생들이 학교에 바라는 점을 설문조사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바라는 점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은 바로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의견으로 47%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좋아요. 저는 이러한 여러분의 의견을 교장 선생님께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정교 학생회에서도 의견을 모아 꼭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오늘의 순위라는 책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를 조사한 순위를 알려주는 책인데 우리나라의 초등학생들 가운데에서 꿈이 없는 사람이 남학생은 14.2%, 여학생은 16.7%라고 합니다. 꿈을 정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꿈이 없는 학생들이 그만큼이라는 얘기입니다. 100명 가운데 15명이 꿈이 없는 학생이라니. 어릴 때부터 공부만 열심히 하라는 말을 지겹게 들어온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의 학생들만큼은 꼭 누구나 꿈을 하나씩 정하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째, 여러분이 꿈을 찾을 수 있게 여러 가지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직업체험학습을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우리가 모르는 직업을 알 수 있도록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꿈찾기 기획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환경과 꿈이 있는 학교를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호 2번 나성실 꼭 뽑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전교회장의 학생회, 회장단 선거 후보의 연설을 들어보았는데요. 물음에 한번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자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말했나요? 그렇죠. 강당에서 학생들에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물음이 후보자는 어떤 공약을 발표했나요? 자, 그렇죠.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했나요? 다양한 직업 체험 학습을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 했나요? 자, 꿈찾기 기획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물음 3. 자, 후보자는 의견을 발표할 때 어떤 자료를 활용하고 있나요? 그렇죠. 원그래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설문조사 결과표와 책을 활용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표는 원그래프로 나타냈고 그리고 책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의견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서 후보자는 어떤 태도로 말해야 할까요? 자, 그렇죠.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기 때문에 높은 표현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같은 친구에게 말할지라도 여러 사람 앞에서라면 친구들끼리 말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높인 표현을 써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거나 고개를 흔들거나 이런 식으로 발표하면 안 되겠죠. 바른 자세와 태도로 말해야 합니다. 자, 그림 가와 그림 나를 보고 두 가지 말하기 상황에서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비교해 볼게요. 그림 가를 봅시다. 어떤 상황인가요? 친구들이 교실 밖에서 대화하는 모습이겠습니다. 그림 나를 볼게요. 어떤 상황인가요? 그렇죠. 수업 시간에 한 친구가 교실에서 발표하는 모습입니다. 자, 두 가지 말하기 상황에서 비슷한 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비슷한 점은 무엇입니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듣는 사람이 친구들이라는 상황입니다. 자, 다른 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교실 밖에서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실 안에서는 좀 목소리 크기라든가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 친구들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한다. 어떤 공식적인 상황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 나.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죠. 여러 친구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말한다. 자, 그림을 보고 자료를 활용해 발표할 때 좋은 점을 생각해 봅시다. 자, 그림을 우선 볼게요. 자료를 발표하지 않고 발표할 때 이 친구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어떤 음식을 소개하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자료를 활용해 발표할 때 음식 사진을 보고 있죠. 흥미롭게 친구들의 표정이 변하고 있네요. 자, 물음에 한번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발표할 때와 자료를 활용해 발표할 때 듣는 사람은 각각 어떻게 반응했나요? 자료를 활용하지 않을 때
첫 번째, 친구가 어떤 음식을 소개하는지 잘 몰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자료를 활용할 때는 어땠을까요? 친구가 소개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한눈에 쉽게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 굉장히 표정에서 흥미로운 생각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였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쉽게 이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자료를 활용해 발표할 때 좋은 점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한번 자료를 활용해 읽어볼게요. 발표하면 설명하려는 내용을 쉽게 전달할 수 있어. 자료를 활용해 발표하면 설명하려는 내용을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흥미있게 전달할 수 있겠죠. 설명하는 내용을 한눈에 알아보기 쉬워. 그렇죠. 설명하는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는 것보다는 동영상이나 유튜브 같은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의 특성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말하기는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해야 해. 자, 그렇죠.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은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또박또박 발표를 해야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서 듣는 사람은 집중해서 들어야 해. 그렇죠. 말하는 사람의 어떤 뜻으로 이야기하나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듣는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하려면 자료를 활용하면 좋아. 듣는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하려면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므로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해. 자, 그렇죠. 여러 사람이 앞에서 말하는 것이므로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편한 표현이 아니라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의 특성.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상황이므로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해야 된다. 듣는 사람은 신중한 태도로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자, 바른 자세와 태도로 말해야 한다. 바른 자세와 태도.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활용하면 좋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과 함께 문제를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수업 시간에 토의하기, 2번 어머니와 대화 나누기, 3번 뉴스 진행하기. 어떤 걸까요? 그렇죠. 어머니와 대화 나누기 였습니다. 자, 그림 속 말하기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 말하고 듣는 이가 있다. 친구들에게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다. 친구들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어떤 것이 될까요? 그렇죠. 친구들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가 틀리겠죠. 자료를 활용해 발표할 때 좋은 점이 아닌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한눈에 알아보기 쉽다. 자, 한눈에 알아보기 쉽다. 맞겠죠? 내용을 더 길게 발표할 수 있다. 듣는 사람의 흥미를 갖고 있을 수 있다. 설명하려는 내용을 쉽게 전달할 수 있다. 정답은 2번 니은 내용을 더 길게 발표할 수 있는 점은 장점이 아니겠죠.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의 특성으로 알맞은 것은 0표, 발표하지 않는 것은 X표를 하세요. 높임 표현을 써야 한다. 그렇죠. 낮은 소리로 조용히 말해야 되나요? 아니죠. 자, 바른 자세와 태도로 말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어 수업 시간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다양한 자료의 특징을 한번 다음 시간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